요즘 보수 언론들이 띄우는 데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미통당의 김종인을 엄청 띄웁니다. 오늘 조선일보는 이 오피니언 칼럼을 통해 보수의 희망을 보여준 김종인 위원장의 5.18 사죄 해가지고 띄었습니다. 그래서 김종인의 5.18 묘역 방문은 현대사 비극에 대한 반성이다. 세월호 사건도 마찬가지다. 보수 야당이 대한 세력 되려면 극우 행동주의와 단절하고 지위와 통합을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보수한테는 엄청 이렇게 반성하고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민주당을 한번 봅시다. 솔직히 지금 민주당이 올라가 있고 이 미통당이 내려가 있는 부분에 저는 미통당 편을 들 생각은 주어도 없습니다만은 둘 다 똥걸레냐 대걸레냐 차이지 걸레는 걸레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하고 있는 행각은 문재인의 나치 친위대잖아요. 그냥 문만 보이면 하일 문갈이 이러지 않습니까? 옛날에 히틀러한테 하일 히틀러 하듯이 똑같은 짓거리를 지금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당 대표도 낙연이야 하면 낙연, 또 김부겸이가 설쳐, 여기 박주민이 나서 표 깔가, 그러면 그렇게 하고요. 심지어 옛날에 좀 달라들던 이재명이도 이제 문창가를 부릅니다. 그래서 민주당 안에 문에 대한 행태들을 보면 이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거의 황제에 가까운 독재 전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이 대통령입니까? 황제입니까? 적어도 민주당 패거리 안에서의 문은 대깨문과 민주당 당원 그리고 민주당에서의 문의 존재는 황제지요. 기침만 한번 해도 달라들 지금 의욕을 상실한 채 박수를 칩니다. 뭔 소리를 하면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른 채 서로 그냥 박수부터 치고 봐요. 심지어 뭐 의대 정설하니까 법안이 3개인가 올라왔습니다. 서로 앞다퉈서 의대 정원을 정설한다고. 자,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독재자의 반열에 올라선 이 문갈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은 채 자꾸 이 미통당 보수정당의 문제를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광주에 사가지 않는 것도 잘못이고 잘못된 역사에 대해서 반성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솔직히 따지고 보면 통합당과 5.18의 주역인 전두환 사이에 무슨 관련성이 있습니까? 그 이후에 당명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민정당에서 민자당으로, 또 민자당에서 신한국당으로, 신한국당에서 한나라당으로,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새누리당에서 한국당으로, 또 한국당에서 지금 통합당으로 이렇게 당명이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김종인이 사과한 거는 자기 개인 잘못에 대해 사과한 거지 지금 미통당이 5.18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 지금 전두환 세력이 남아 있습니까? 미통당 안에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단지 김종인이가 정치판에 야심이 있다 보니까 호남 사람인데도 당시에 국보위에 참여했어요. 솔직히 호남 사람으로서 당시 국보위에 참가했거나 뭐 호남 사람으로서 민정당에서 당료로 있었거나 그건 호남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배신자겠죠. 제가 봐도 그건 납득이 잘 안 돼요. 그러면 그거는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해야 될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미통당은 5.18과 아무 관련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세월호에 대해서도 자꾸 반성을 요구하는데요. 세월호를 뭘 반성을 해야 됩니까? 박근혜가 만약에 세월호 당일날 좀 더 빨리 대처했다 하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었겠습니까? 한국 사회의 시스템에 관한 문제 아닙니까? 거기에 조금 이 소홀히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 지금 한국의 최대 재난이 코로나 아니에요? 코로나에서 문가리가 지금 국경을 차단하지 않고 중국 우한과 한 20만 명이 들어오도록 방치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세월호처럼 시간별로 해서 그로 인해서 들어와서 200명이 넘는 사람이 죽고
7, 8천 명의 확진자가 생기고 대구가 마비되어서 엄청난 손실이 일어났다 하면 이것과 지금 세월호의 책임 부분에서 박근혜가 큽니까? 문가리가 큽니까? 그렇게 물을 줄을 몰라서 이 보수 덩신 같은 사람들이 물을 줄을 몰라서 미통장 저 덩신들이 따질 줄을 몰라서 문가리의 문제는 넘어가고 있는 거죠. 6월 말만 해도요. 제가 좌파들하고 토론에 나갔는데 모든 좌파 평론가들이 4월 선거는 이길 수 없다. 졌다고 다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 있었어요. 2월 말에요. 그거는 뭔 이야기겠어요? 그만큼 코로나 확산에 대한 책임을 좌파 진영 내부에서도 다 이건 너무 잘못했다. 그래 봉준호 불러다가 대구에 확산되는 날 이렇게 짜파구니 먹으면서 목젖 적게가 하하하 웃었잖아요. 국민에 대한 일종의 분노 자극이었다. 그거 짜파구니 그 봉준호 기생충 파티와 박근혜 세월호 당일날 있었던 그 행각에 대한 지적 문제 어느 게 문제가 클까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저렇게 장난치고 뭐라고 했습니까? 코로나 들어올 때 막 중국에서 들어오고 있는 와중에 독감처럼 그런 수준밖에 안 된다. 걸리면 국가가 다 낫게 해준다. 위험을 가장되게 하지 말라고. 이 재가비부터 이 정권의 나팔수 이 재가비부터 TV에 나가서 떠들고 문도 그렇게 코로나 별거 아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 코로나 걸려갖고 나은 중국 사람 내세워 가지고 뭐라 했습니까? 금방 잘 나왔다. 별거 아니다고. 그런 식으로 독감보다 좀 심한 수준이었다고 전파하고 거짓거리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를 세월호처럼 시간별로 말과 행동에 대한 대비표를 만들어서 논리적으로 좌파처럼 공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이 보수 안에 있었다면 문가리의 이 코로나 관련 행태는 세월호보다 훨씬 더 심할 수 있지요. 네, 그건 확신이고 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왜 세월호 사과합니까? 문가리 보고 지금 코로나 대책 사과를 해야죠. 지금 미통당에 스스로도 문가리의 K모범 방역에 대해서 사기치지 말라고 너가 다 퍼뜨려 놓고 어디다 사기치고 있냐고 말 한마디 못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김종인이 당명을 국민의힘이라고 내걸고 이념적 당명은 필요 없다. 보수 정당에서 잘 안 쓰는 명칭으로 당이 안 들어가는 국민의힘이라고 했다. 저는 국민의 짐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실제로 미통당이 국민에게 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17,000건 중에서 3,000건의 국민이라는 말을 집어넣었는데 이름을 국민의 힘이든 짐이든 한다고 이 당이 별로 잘 될 거라고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조중동이나 이런 언론들이 매우 잘못됐다. 보수 언론들이 매우 잘못됐다. 김종인 띄우기를 지금 아주 집요하게 합니다. 이 배경에는요. 제가 볼 때 김종인이 이원집정부제 개헌에 나서겠다라는 의지들 보수 언론에 전달한 거 아닌가. 그래서 이 보수 언론들은요. 대통령이 없는 이원집정부제가 되기를 학수고대하는 그런 언론들입니다. 단 한 번도요. 조선일보가 지난 총선을 앞두고 황교안의 총선 승리해서 개헌하겠다 말을 비판한 적이 있습니까? 또 김무성의 개헌 시도를 비판한 적이 있어요. 절대 보도를 하지 않고 청와대에서 개헌을 이 국무회의 통과시켜서 국회로 내려보냈다라는 말까지도 보도를 안 했습니다. 자, 거기에 반해서요. 진중권은 조국 사태 이후에 조선중앙이 600에서 700건을 보도했다는 거예요. 하루에 진중권 관련 기사가 한 2건씩 나왔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좌파 한겨레는 30건 보도했다는 겁니다. 월 1000건이 넘는 진중권 기사가 나오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무슨 이야기냐? 이 보수 언론들이요. 본질적으로 지금 이 한국의 보수의 진영에 해결해야 될 과제 이 부분을 언급하기보다는 진중권처럼 얄팍하게 그냥 이 냉소적으로 비꼬는 말 한마디를 소개하는 데 더
열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은 외면한 채 비본질, 순간적 배설 효과들만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또 한편으로 봅시다. 최근에 시무 뭐 7조 해가지고 조원산이나 또 무슨 만인손이 뭐니에서 또 더 나왔다는데 그 내용 읽어보면요. 솔직히 말의 장난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조원산이가 누구인지 자기를 드러내지도 않지 않습니까? 자, 익명으로 상소문이라고 쇼를 하고 자빠졌는데 그 내용에 보면 부동산 문제는 조선일보나 이 재벌 건설회사가 하는 시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이 진인이라고 건설 현장 노동자 출신으로 30대인데 애가 쓰이면 인천에 뭐 산다 쩐다면 무주택자가 정상일 거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사는 게 그야말로 형편없이 팍팍할 건데 그런 사람이 자신의 지금 신분을 타개하기 위한 말을 하지 않고 기득권의 보수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공급 확대 그리고 임대인에 대한 이 악으로 모는 규정 비판 임차인을 선으로 모는 거 이런 것만 이야기하지 정작 자신을 비롯한 무주택자는 어떻게 돼야 된다라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이 무주택자를 죽음에 빠뜨리고 있다. 폐하가 그렇게 하면 되느냐 집 없는 국민들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 이런 말은 하나도 없이요. 부동산에 대한 또 이 기존의 정경련이 이야기하는 기업들 괴롭힌다라는 이야기, 규제 완화 안 한다 이런 류의 이야기들만 쭉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산이가 좋은 부동산이냐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누가 정경련에서 한 명이 써줬냐? 그리고 좋은 산이라는 먼지같이 사는 사람이라고 가공을 하고 있냐? 정체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느 언론이 쓴 사람이 누구인지 정체도 드러나지 않는데 그걸 일면부터 해서 며칠째 띄우는 게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거기에 반해서 우리 서포 15조를 내 그런 앵그리 블루가 작년 연말부터 올 초까지 집회를 얼마나 했습니까? 10수번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서포 15조를 알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고 또 문정권의 비리를 규탄하기 위해서 여의도까지 데모하러 수천 명이 모여서 수킬로를 걸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단 한 줄도 보도하지 않았고 저거 신문사 앞을 지나가면서 욕까지 했는데도 보도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조중동은 본질적 개혁을 바라지 않는다는 거죠. 다만 이 문정권을 비판하는 척하는 배설 욕구만 충족시켜주고 그리고 문이 힘이 빠져서 타협을 제안해서 문가리와 문정권이 타협해서 개헌, 이혼집정부제 개헌을 하면 그게 최선이라고 바라보는 겁니다. 대통령 제 자체가 싫은 거예요. 자, 그거는 뭐냐? 조중동 뒤에 있는 재벌 이 정경련식의 이 회사가 저 집단이 궁극적으로 이혼집정부제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마 그쪽에서 나온 여러 가지 내부 문건에는 이혼집정부제 개헌을 바라고 있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조중동도 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문에 대한 비리나 본질적인 폭로나 이런 것들은 알면서도 안 할 겁니다. 다만 문을 비꼬고 냉소하는 그런 코미디 같은 패러디만 계속 그냥 이 보도해서 마치 조중동이 문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양 이 자신의 독자들을 향해서 쇼를 하는 거죠. 자, 그거는 장사하기 위한 수법이지 본질적으로 보수가 참되게 개혁이 되어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이대로 수구 보수 꼴등으로 계속 나가자. 이게 그들이 원하는 거다는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